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짝수달 15일이 되면 미어터지는 일본 러브호텔의 비밀입니다. 일본에는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호텔과 다른 점은 대실, 즉 방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텔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일본의 러브호텔이 좀 더 체계적입니다. 대실 요금이 시간당으로 정해져 있고 호텔 입구에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숙박도 가능하지만 호텔에 따라 밤 9시나 11시 이후 등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러브호텔이 짝수달, 즉 2월, 4월, 6월 등에 15일이 되면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미어터집니다. 짝수달 15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날이 짝수달 15일입니다. 러브호텔을 미어터지게 만드는 것은 연금 생활자인 65세 이상의 남녀와 그 파트너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부부가 기분 전환을 위해 오기도 하지만 부부니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불륜입니다. 불륜 상대로 가장 많은 것은 누구일까요? 초등학교 동창이 제일 많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나 선후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아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관계가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60이 넘어서 다시 만나 50년 전에 시작도 못 해보았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는 노년 커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의 사랑이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 노년층에서는 결혼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지만 남편, 아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정년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 여러가지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재산 분할로 각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하고 한 사람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새로 구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조론입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지만 부부가 아닌 타인으로 생활하는 삶입니다. 3박 4일 낚시 여행을 다녀오든 애인과 바람을 피우든 서로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조론을 택하는 부부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는 없습니다. 조론을 한 상태라도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다이아 고령사회 연구재단에서 40에서 50대 직장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정년퇴직 후에는 결혼을 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부터 서구 사회에서 2017년부터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당신은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번만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자는 통조입니다.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진세 이카이키리, 인생 한 번뿐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노년층의 조론과 자유의 언어로 이어졌습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짝수달 15일부터 며칠간 러브호텔이 미어터지게 만드는 노년 커플들인데 평소에도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0년대 이후 러브호텔 이용자의 30에서 40%는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50%에 가깝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년층의 자유연애가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지만 그래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는 일본 경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이나 조선업, 전기차용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며 일본이 곧 망할 거라는 식의 국뽕식 영상이 많습니다.
이에 관한 영상은 나중에 자세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단면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고 현재도 3위입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합계는 2019년 9월 기준 1경 9천조 원이 넘습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기에서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7천만 원 정도로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우리는 개인자산 비중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일본이 곧 망할 거라는 국뽕 영상은 모두 걸으십시오. 경제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구조의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자산. 그런데 일본의 금융자산의 60%, 실물자산의 55%를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평균적으로 일본의 60대 이상은 부자이고 50대 이하는 가난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과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 불황. 고도 경제 성장기와 호황기에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잃어버린 30년의 기간에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호황기에 혜택을 입었던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인생은 한 번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며 자유연애를 누리고 러브호텔을 드나들지만 원래 러브호텔의 주된 이용객이었던 20대들은 돈이 없어서 연애도 안 하고 러브호텔에 갈 일이 없습니다. 2018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연애를 안 하는지 일본 미혼 남성의 42%, 여성의 44%는 성경험조차 없다고 합니다. 연애 한 번 못한 모태 솔로들일 겁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XX년이라는 경제불황. 2013년 아베노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2년 아베의 재집권,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미스. 주전축 중 하나는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을 마구 풀어내는 겁니다. 2013년과 2017년에 일본 본원 통화량을 계산해보면 1378조원이었던 것이 4414조 원으로 무려 3030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풀어서 환율을 내려 수출을 장려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일본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입니다.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호황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베노미스 덕분에 일자리가 늘기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맥잡만 잔뜩 늘려놓았다고 폄하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맥잡은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수입이 비슷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어 온 아베노미스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재정 악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240%라는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들 상당수가 잃어버린 20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월급 200만원 정도에 보너스도 없고 월급도 거의 오르지 않는 비정규직 맥잡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결혼은 꿈도 꾸지 않으며 연애에도 소극적입니다. 경제가 호황기였던 1980년대에는 러브호텔은 올리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접어든 1990년대부터 고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브호텔 업계는 혹독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러브호텔의 구세주로 나타난 것이 자유연애를 시작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습니다. 노년층이 러브호텔을 메우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0년경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PC 보급률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사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노년층들이 SNS나 커뮤니티, 어플 등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자유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동창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이 엄청 인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회도 그때 초등학교 동창과 분류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 연애도 안 하는데 60대 이상은 돈이 넘치나 욜로의 삶을 사는 일본 사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문제점은 다른 영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노년층은 돈이 많으면 사회의 활기나 활력이 없어집니다. 노년층은 아무래도 새롭고 획기적인 것보다 익숙하고 싱글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아이즈원 일본 방송 영상을 보면 댓글에 일본 방송은 왜 이렇게 촌스럽냐는 글이 많습니다. 방송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년층을 겨냥하고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방송사는 항상 광고주 눈치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어떤 방송에 광고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프로그램, 돈이 많은 노년층이 좋아할 프로그램, 어느 쪽인가요? 일본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MC나 출연진이 상당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좋아하는 친근하고 익숙한 출연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층이 불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일본 경제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은 조만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